네. 네. 다음은 이제 이 특허까지 전략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잘 만들어서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이 임상 초기에 라이센스 딜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바이오 기술 라이선스의 실무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바이오 기업이 라이센싱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된 기간이 이제 2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라이센싱 딜이 있었다 그러면 한 70-80% 정도는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기술을 가져올까 하는 것이 이제 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업무의 거의 한 70-80% 이상은 라이센싱 아웃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이제 해외로 넘길 거냐, 옮길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달라진 점이고, 여기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예 약을 가지고 해외 FDA든 EU 시장이든 직접 등록을 받아서 거기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맨 밑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 기술 수출이 17건이 있었고요. 전체 시장 규모는 이제 11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5천억, 아주 큰 규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시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많이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마켓 사이즈, 시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회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기관들, NIH라든지, 그리고 또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니즈나 이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오늘 또 나오셨지만 CRO라든지 임상 관련된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도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되는데요. 해외로 가게 되면서 좀 더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냐.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개발해서 조금 더 몸집을 키워서 조금 더 좋은 기술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시점에서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체로는 여기까지지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200-300억 정도 투자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까지는 가볼 수 있겠다. 아시는 것처럼 1상일 때, 2상일 때, 전임상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로열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인력이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의대에 가는 거를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성장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탤런트 애퀴지션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진출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 시장을 진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면서도 가장 또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벤처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그 기술이 이제 실제 시장에 나와서 제품으로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통상 저희가 통계로는 이제 처음에 약을 개발해서 실제 FDA 승인을 받아서 제품 나올 때까지 약 한 12년,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기간을 버텨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바이오 벤처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바이오 기술이 다른 라이센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건데요. 기술이나 제품의 특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품의 사이클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부터 다양한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핸드폰 관련된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 이슈가 있지만은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체 제품에 우리가 몇 %의 로얄티를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대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 바이오 라이센스에 들어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션이 마일스톤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일스톤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고 그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러닝 로열티가 발생될 때까지 내가 얼마의 자금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어떤 주기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라이센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뭐 폭탄 돌리기다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초기에 1상 단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가능성하고 또 2상, 3상을 넘어가면서 보게 되는 가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변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나 수익의 예상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바이오 기업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이제 많이 개발하시는 분들은 계약 자체도 낯선데 이 계약 자체를 영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 또 적절한 전문가들을 충분히 찾기 어렵다는 점도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뭐를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볼 거냐, 무엇이 성공적인 라이센스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마일스톤별로 수익이 잘 확보돼 있으면 이거는 일단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FDA 승인까지 받고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면 나는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 보상의 정도가 잘 규정돼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이센시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난 돈 받고 팔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기술 개발한 것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더라도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 회사하고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는 그 파이프라인에서 약간 비껴나간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도 어떻게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관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라이센스 계약에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권리죠. 라이센스를 할 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져갈 건가. 내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권리를 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권리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시장에 한해서만 라이센스를 줘보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역을 조금씩 확대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상장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회사를 제가 도와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제가 생각했던 이제 기념비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어떤 회사한테 글로벌한 독점권을 줬어요. 뭐 시장의 1인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년이 지나서 실제로 제품이 나올 때쯤 되니까 이 회사하고 경쟁되는 회사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 회사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한테 우리가 다시 권리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회사에게 독점권을 이미 우리가 줬는데 이 독점권을 뺏어서 다시 이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약간의 쇼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독점권을 뺏어서 이제 이 회사에 라이센스를 줘서 현재는 이제 그 시장의 1, 2위인 업체와 다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는 어떤 큰 회사가 나한테 야, 우리 같이 일해보자라고 하면 야, 이 회사가 나랑 일하재.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 독점권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나랑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 회사가 이미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시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 정도로 계약 라이센스를 줄 것인가, 권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재권의 확보. 이거는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특허 수는 보통 몇천 개에서 몇만 개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통신과 관련된 표준 특허 풀이다 그러면 그 풀 속에 들어가 있는 특허들이 보통 몇천 개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면 수천 개의 특허가 있으니까 이 특허 가치가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제약이나 바이오는 아무리 많아도 뭐 사실은 20, 30개 한 제품에 대해서 그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출발은 결국은 물질 특허부터 시작해서 뭐 포메이션이나 컴포지션이나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임상을 어떻게 비용에 대한 분배나 계획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라이센스 아웃과 연결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됐죠. 제가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만 마무리하고 제가 발표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검은색, 파란색은 내가 이제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제 나는 어느 시점에 라이센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보면은 파란색 바는 전임상 단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일상이 높고 그 다음에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인 빠른 시점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싶어 하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 라이센스를 받겠다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생각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다 작아요. 그죠? 그리고 의외인 것은 이제 NDA,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생각보다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켓에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의 요청도 큽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오렌지색은 실제 라이센스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전임상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상 때가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상 때가 오히려 높고요. 그 다음에 삼상 때가 오히려 일상 때보다 낮아요.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일상 때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삼상 때가 라이센스 아웃이 더 많다는 거는 한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길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라이센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사를 하게 되는데 전임상 일상 단계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회사 입장에서 기술을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 딜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우리의 플랜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준비돼야 우리에 맞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의 발표였습니다. 바이오기술 라이센스의 실무와 전략이었는데요. 조 변호사님, 그러면 언제 팔아야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시점을 제일 찾기가 어려운 건데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단계 전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겠어요. 우리 이제 투자 쪽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쯤이면은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대개 6개월, 1년 전부터 투자를 준비해야 사실은 그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도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시점이 있고 이 타겟 시점을 너무 당기지는 말되 그 대신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보면 뭐 일부 상장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될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는 이제 그게 기대감이 됐다가 실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또 그게 실제로 타겟 시점이 되었을 때 딜이 막상 벌어지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냉담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라이센스 딜 이전에 막 이 대표님들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못 참으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투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상장사라고 하면은 뭐 공시 이슈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임상 결과를 해석하는 게 회사하고 그리고 투자사하고 라이센스를 가져갈 곳하고는 조금씩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개발을 하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실제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 조금 임상을 더 해봐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저희 스틱벤처스의 박민식 부대표님, 실제로 이제 임상 단계별로 그 각 시리즈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기업을 많이 보세요? 임상이 어떤 단계인 기업들? 저희는 사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통은 한 30개에서 40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굳이 임상 스테이지를 말하면 전임상, 일상, 뭐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골고루 가져가고 적응증도 좀 골고루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리스크 분산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에 하면 멀티플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임상 단계도 조금 이렇게 흩어놓는 분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임상 3상에 실패했던 기업들이 이제 우리 그 거래소 과장님 나와 계신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임상 3상에 실패하고 이제 다시 임상 3상에 도전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게 당연히 상장 이후에도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되지만 뭐 상장 직후에 뭔가 자금만 조달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결과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어떤 코스닥 시장 관리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상 3상을 하고 계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임상 3상을 꼭 주도해서 해야 하느냐. 사실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이제 전임상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엄청 고민을 하는데 임상 3상까지 갈 정도면 정말 이게 워킹이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냉담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물질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해서 저걸 코마케팅을 하면은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3상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로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을 하기 전에 꼭 투자 트랙을 밟아야 됩니다. 스틱벤처스의 박민식 부대표님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동향 및 IPO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박민식 부대표님께서는 국내 외에 있는 35개 이상의 기업에 이미 8,500억 이상을 투자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만 21년을 일을 하셨는데요. 스틱벤처스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주로 벤처에만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